헌법재판소가 어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지 않았죠. 오늘도 통보가 없으면 진짜 이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가운데 테러 위협을 받고 있었죠. 자, 주춤했던 공개 일정을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일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비명계 인사들과 시국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후 6일 만입니다. 그 첫 번째 일정,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거리 시위였는데요. 자, 쓰러져 숨진 당원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경찰의 경호도 좀 확대됐고 어느 정도 우리도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도 좀 갖춰졌다는, 그리고 특히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이 내란 사태, 이 대한민국 위기 국면을 이겨내기 위해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돌아가신 우리 신상길 당원 동지의 조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이걸 기회로 정상 활동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어제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찰 신변 보호가 시작됐는데 이 사진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 코트 안쪽에 까만 부분, 저게 방탄조끼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탄조끼까지 입고 공식 행사 외부 일정을 지금 소화하기 시작한 이재명 대표입니다. 오늘 오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도 방탄복을 저렇게 입고 회의를 주재했는데 일단 신변 보호는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지금 신변 보호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경찰 입장에서는 결정을 내린 부분이고요. 그런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시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같이 경찰 신변 보호를 하는 경찰의 경우에도 과거 대선 과정에서 네.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경호했던 그런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어떻게 쌓였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호에 대한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요. 네. 여러 가지 관계 설정도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안심하고 각종 현장에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변 보호에는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상황에서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이라든지 HID 과거 오비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제보를 여러 명의 의원들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민감한 정보라면은 적어도 당사자나 한 명 정도에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수에게 갔다는 것도 의아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고발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대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첩보 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신변 보호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고발 조치를 안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는 방탄조끼를 입고서는 있었지만 오늘 아침 한 얘기 무엇입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전 국민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신변 보호를 받아야 되는,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권 잠룡들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차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지금 재판을 5개를 받고 있고 네. 혐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2심 선고에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이 만약 유지가 되면요. 이재명 대표는 진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민주당이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감옥 가기 싫어가지고 대통령 빨리 되려고 안달이 난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냐. 그건 말이 안 되죠. 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5개 재판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거기서 무죄를 다 받으면 그때 출마하시라. 이낙연 전 총리도요, 어제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 빠른 선고를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3월 달쯤에 선고하겠죠. 사실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도 뭐 그렇게 그에 대해서 뭐 불만 없습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세요?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본인은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무죄라면 빨리 무죄 확정을 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치 일정이나 국민들의 생각에도 좀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면 더 본인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에 찬성하는 의견 44.8%로 나타났고요. 반대하는 의견이 51%로 나타났습니다. 오차 범위 내의 수치입니다. 자, 여권 잠룡들도 이낙연 전 총리도 유력 대권 후보이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건데 보수나 중도의 마음을 얻으려는 전략인지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를 일제히 다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 1등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뭐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서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합법성과 정당성의 차이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출마하는 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출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저는 결국 저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해줄 것이라고 보고요. 네. 어떤 2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지지층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 말씀하신 중도나 보수, 특히나 중도 지지층,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중도 지지층의 민심은 저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지지층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는 2심 결과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오니까요. 그 이후에 만약에 뭐 선거 결과가 뒤집히게 된다면은 더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흔들리게 될지 하락하게 될지는 26일 이후에 중도 지지층이 판단해 주는 거에 따라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정당성을 좀 더 그들에게 어필하던가 선거 전략을 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중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는 26일 날 2심입니다. 대법원 선고는 아직 남아있게 돼요. 하지만 2심이어도 중도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이 지금 흐름이 확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보면 두 가지 성격을 가져요. 하나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정권 교체가 정권 유지보다 많잖아요. 네. 얼만큼 많은가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그런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퍼센티지보다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더 높은 적은 없어요. 네. 뭐 똑같지도 않고 언제나 좀 미치거든요. 그 갭이 바로 저는 중도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중도층은 지금 이미 그게 상수예요.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아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미 피로도가 누적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선택은 없을까? 또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어떤 그런 대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 중도가 지켜보거나 네. 혹은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민주당에 대해서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에서 언제나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한 명쾌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거리를 두는 중도층에 대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26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그리고 또 곧 조만간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말 이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네요.